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미리 준비하는 삼성그룹 자소서 첨삭 3탄을 준비했습니다. 조금 더디긴 하지만 하나씩이라도 조금 더 올려보려고 노력을 좀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또 세 분의 자소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하나씩 살펴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쳐 나가야만 내 자소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삼성 웰스토리 수주 영업에 지원하신 지원자분의 자소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각각의 부분을 보기에 앞서서 직접 한번 읽어보시고 제 피드백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첫 문단의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좀 억지로 지금 연관성을 지으려고 한 게 눈에 너무 띕니다. 내가 웰스토리를 먹었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안심하셨다라는 어떤 개연성을 좀 넣고 싶었던 것 같은데 개연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억지 연결처럼 느껴지고요. 그렇다고 웰스토리를 칭찬한 게 웰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 때문에 부모님이 신뢰를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식단의 특징이 있었는지 이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냥 웰스토리 먹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안심하셨다라는 식으로 매료됐다고 하는데 전혀 설득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두 번째 문단에서도 웰스토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갑자기 여기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냥 많이 먹어봤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보는 입장에서는 그래서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뭐 해외 음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뭐 예를 든다고 한다면 뭐 어떤 몇 개 국가에 그 뭐 향신료라든지 조미료라든지 뭐 전통 음식이라든지 뭐 어떤 구체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뭘 어떻게 접목시켜서 잘 하겠다 이런 얘기도 전혀 아니고요. 그냥 뭐 다양한 음식을 많이 먹어봤기 때문에 접목하겠다. 잘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치면 해외에서 오래 거주하고 여행을 많이 한 사람들이 무조건 유리하다는 의미인데 뭐 심지어 비둘기 요리 중국에서 개구리 요리 먹었다고 뭐 급식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겠죠. 너무 논리가 없이 그냥 단순하게 음식과 관련된 나의 해외 경험을 보여주면 좋아하겠지라는 너무 논리 없는 접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깊은 이해를 보여줬던지 아니면 어떻게 접목하겠다라는 것인지에 대한 나의 어떤 추후의 어떤 계획이나 생각을 드러냈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좀 어떤 축으로든 좀 설명을 못한 게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이야기는 내가 카페에서 사장님께서 우유 하나에 고집했던 이야기, 그걸 통해 내재된 가치를 알았다라는 건데 우유에 고집한 사장님, 자, 내재된 가치를 알게 됨. 자, 근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재된 가치를 알게 됐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하고 있어요. 여기 뒤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요 앞에서 사장님의 우유에 대한 고집을 통해 내재된 가치를 알게 됐다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뭘 하겠다는 건지. 자, 예를 들면 이런 식품 하나에 대한 철저한 고집이 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에게, 고객들에게 더 완성도 높은 음식을 줄 수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웰스토리도 음식 장사이기 때문에 어떤 요소 하나 타협하지 않고 완벽한 어떤 수주 영업을 통해서 고객사, 음식을 먹는 소비자들의 건강까지 완벽하게 챙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성장 과정 항목 우선 여기까지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첫 문단에서 어떤 외국에서 살면서 이 푸대접을 받았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거 뭐 포기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설명을 하는데 꼭 그렇게 설명을 했었어야 될까요? 뭐 모두가 우리를 괄시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이런 어떤 유들유들함과 이런 유연함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다. 아, 사람들을 이 국경을 뛰어넘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느꼈다. 라는 식으로 충분히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생각을 도출해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색하게 무조건 도전이에요. 부모님은 뭐 해외에서 적응한 것도 도전이었던 거죠. 좌절하지 않았다. 도전했다. 굉장히 좀 어색하고 굉장히 좀 억지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또 연결을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도전의 정신을 배웠다는 거예요. 도전의 정신을 배웠는데 결국에는 많은 것들을 잘하면서 자, 현지인 동료도 만들었고 이게 그렇게 자랑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냥 영어 실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영어 플러스 동료. 자, 이게 성공으로 지금 본인은 이제 치환을 한 건데 보는 입장에서 얼마나 공감이 갈 수 있을지 우리가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뭐 물론 거기서 진짜 친구들이 거기 있는 해외에 있는 현지인들이 굉장히 푸대접을 하고 안 좋게 대우한 건 사실이겠지만 거기서 버텨냈다만 자꾸 강조하기보다는 걔네들을 내가 이겨먹었다. 그런 것까지 차라리 가서 내가 정말 해외에서 그런 괄시를 이겨내고 최고의 자리에 아니면 1등을 하면서 노미네이트 될 수 있었고 뭔가 되게 좋은 어떤 결과까지 냈다라는 걸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그냥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무시했지만 결국에 친구도 사귀었고 결국에 영어도 잘하게 됐어요.
그런 식인데 여기서 오히려 어떻게 그들에게 다가갔고 그들에게 어떻게 나의 유능함과 나의 어떤 괜찮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뭐 그런 과정을 오히려 보여줬다면 좀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전개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뒷부분도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너무 어색합니다. 뭐냐,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해요. 지금 보면 한 문단 내내 난 어려울 것 같았지만 뭐 미래를 생각해서 포기하지 않았다,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게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길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짧게 하면 되죠. 보여줘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을 통해서 변화 혹은 결과를 낸 게 포인트인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를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할 거면 구체적인 어쨌든 노력의 과정을 보여주는 게 포인트다. 자, 그걸 항상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뭐 감정을 너무 길게 쓰지 마세요. 힘들었지만, 포기하고 싶었지만, 막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겠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계속 이런 얘기가 반복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매우 힘들었습니다.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에 대한 이야기에 힘을 잔뜩 주셔야죠. 그게 맞는 전개입니다. 자, 그래서 뒷부분 보면 빅데이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쉽게도 수업 들었습니다. 코드 구현이 어려웠습니다. 이거 단순한 뭐 포문 구문이 어려웠다라는 얘기인데 자, 답답한 마음이 들었지만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간과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사실 무슨 내용 얘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교육 들으면서 그냥 느꼈던 약간의 느낌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어떻게 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 여기 잔뜩 얘기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해결을 위해 뭘 했어요? 3시간씩 매일 복습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가 됐어? 그 결과 갑자기 증진이 된 거야. 아니, 노력은 그냥 노력에 대한 부분은 자, 하루 3시간 끝. 자, 그러더니 갑자기 변화, 결과 나와버립니다. 자, 보는 사람 입장에서 공감이 안 갑니다. 얘기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이 어려움은 최대한 타이트하게 짧게 써버린 다음에 여기 복습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후벼 팠는지, 어떻게 후벼 팠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뭘 암기했고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에 모든 힘을 실었어야죠. 그래야지 이제 보는 사람이 이 친구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만들 수 있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공모전에 참여했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신문기사 크롤링 했고 이 주가 등락폭을 분석했다. 분단위 1만여 개 데이터를 분석했고 그래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차라리 저라면 이 부분을 짧게 쓰고 이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과정을 더 많이 보여줬겠어요. 차라리. 오히려 여기서 더 좋은 그런 이 분석 과정이나 뭐 아니면 어떤 코딩을 썼는지 어떻게 고민했는지에 대한 좋은 내용이 있을 텐데 그냥 상탔다는 얘기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서 또 4줄이나 썼어요. 부모님께 배웠던 포기하지 않는 정신. 그 포기하지 않는 정신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너무 일반적이고 너무 많은 지원자들이 쓰기 때문에 잘 와닿지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여기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떤 것들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배우면서 내가 느낀 게 뭔지 그것들을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과정 하나도 안 드러나고 전체적으로 끝까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 그냥 포기라는 단어밖에 머릿속에 안 남아요. 그냥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무엇을 포기하지 않았는지 어떤 것들을 배웠는지 뭘 느꼈는지 전혀 느껴지지 않는 게 너무 아쉬운 거죠. 자, 마지막 3번 이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문단만 따놨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이건 첨삭이 필요 없고 뒷부분은 이 지원자께서 굉장히 잘 정리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낸 부분이라서 제가 우선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첫 문단만 좀 보여줬는데 첫 문단만 봐도 자기가 관심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예를 들면 블록체인 이슈 그리고 그 블록체인 이슈를 지금 현재 어떤 일어나고 있는 어떤 특정 상황에 맞춰서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지 그 유용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타이트하게 잘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관심 이슈 얘기했고 뒤에서는 이렇게 블록체인이 어떤 부분까지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본인의 생각까지 잘 전개해 나간 굉장히 잘 쓴 그 이슈 항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 회사와 관련된 이슈라고 억지로 짜맞추지 않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좀 자연스럽게 전개했다라는 점 그 자체를 좀 많이 칭찬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분도 삼성 웰스토리 수주 영업에 지원하신 분의 자기소개서입니다. 1번 항목부터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 굉장히 피상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장기적 거래 동반자로 만들 수 있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굉장히 길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웰스토리에 대한 칭찬도 하고 있는데 칭찬도 피상적입니다. 뭐 단순한 식사 이상의 가치를 전달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뭐 철학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뭐 식품 라인에 대한 투자라든지 아니면 식단 메뉴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구체적 사례는 없는데 그냥 가치관이 일치한다라고 갑자기 밀어넣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지원자께서 갖고 있는 지향점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잘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용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겠다는 거지?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선배님 말씀 잘 듣겠다. 자, 업무 파악 빨리 하겠다.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식자재 유통, 뭐 예를 들면 식자재 유통 내지는 급식 산업이 어떻게 변화한다. 자, 노인들이 많아지니까 노인들을 뭐 이제 뭐 실버타운을 좀 공략해 보겠다. 어떻게 공략하겠다. 자, 공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실력을 키워보겠다. 자, 예를 들면 요새는 업체들이 어디로 확대되고 있다. 자, 각 업체별로 어떤 특징들이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좀 구체적으로 디테일링 하면서 얘기를 해줘야 이제 될까 말까인데 내용이 전혀 없는 입사업 포부입니다. 아쉽습니다. 자, 성장과정 항목 각자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부모님 등장하시죠. 정말 여러분들이 부모님 없이는 성장과정을 좀 못 쓰시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얘기 없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냥 본인이 스포츠용품 육가공 유통업체에서 일하면서 느낀 점 가지고 그냥 바로 이야기를 시작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계속 이제 부모님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도 조금 눈살이 찌푸려지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더불어 아버지의 신념을 따랐다는데 그 신념은 무엇이었을까요? 없죠.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무작정 아버지 쓰고 보는 거예요, 우선. 자, 두 번째, 왜 따랐을까요, 대체? 그냥 무작정 아버지 말을 듣고 신념을 따르나요, 요즘 세대들이? 자, 심지어는 아버지의 말을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어떤 측면에서 그걸 공감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어떻게 쫓아보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얘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결국에는 말만 아버지 신념을 따랐다지 뒤에서는 그냥 자기가 그 알바하면서 좋은 성과 냈던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아버지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이 알바를 통해 느꼈던 점을 얘기한 건 좋아요. 예를 들면 실제로 현장에는 시장 이런 식으로 소비자들이 특징을 보이더라. 그래서 나는 어떤 식으로 변화시켰다라는 정말 경험 자체에 기반한 생각 제시 좋습니다.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거는 구체성이 좀 결여된 게 아쉽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어떤 인지도 높은 제품들이 있었고 어떤 제품들이 인지도가 낮았기 때문에 동선들을 어떻게 구성을 했는지, 자, 그리고 제품을 입힐 때는 어떤 제품들을 입혔고 뭐 얼마 한 번씩 바꿔가면서 그 제품을 좀 더 효과적으로 홍보함으로써 판매를 좀 더 확실하게 높일 수 있었는지, 이런 구체성 있는 이야기로 좀 이런 내용들을 작성을 해주셨다면 보는 입장에서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느껴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발 아버지 얘기, 뭐 부모님 얘기는 좀 많이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뒷부분, 자, 교수님 수업 얘기를 합니다. 교수님 수업이 뭐 노력하는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근데 내용은 없죠. 자, 무슨 습관화를 했는지 자 보세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걸 막 얘기하는데 뭘 주도적으로 했는데, 자, 어떻게 주도적으로 했는데, 자, 어떤 연기 학습을 했는데, 자,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자기는 주도적으로 했다라는 얘기만 한 거지 무엇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했는지는 내용 없고요. 습관한 것도 뭘 습관한 건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결과가 나와요. 통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설득력 있는 발표로 좋은 성과를 얻었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자, 어떤 데이터를 분석했는지, 자, 어떤 툴 활용, 자, 어떻게 접근, 자, 어떤 결과 도출, 자, 그 결과가 어떤 의미, 이걸 다 드러내줘야 되는데 드러나지 않았죠. 차라리 이런 얘기를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써줬다면 훨씬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그냥 뭐 교수님 수업 들으면서 열심히 주도적으로 해가지고 습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는데 구체성이 하나도 없어서 설득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입으로는 열심히 했다, 주도적으로 했다고는 하지만 구체성이 전체적으로 없고, 자, 구체성이 없으면 당연히 설득력이 떨어지고, 왜냐면 우리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 하는지 모르거든요. 당시 상황도 모르고 뭘 주도적으로 했는지 모르니까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결과만 강조합니다. 공감이 안 가죠. 3위를 했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똑똑하고 주도적으로 효과적으로 했길래 저런 3등을 할 수 있었을까? 공감은 가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이런 것들. 자, 마지막에서는 좀 상생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얘기하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이유는 뭘까?
아니 만약에 본인이 여기서 진짜 그 사장님의 얘기 뭐 그런 상생에 대한 가치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진짜 서로 간의 시너지로 이어질 수 있겠구나 느꼈어. 그래서 내가 그거를 어디 다른 데다가 적용한 이야기를 했다든지 아니면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뭔가 좀 더 우리가 일을 할 때 있어서도 나만 잘 될 게 아니라 같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만 더 좋은 결과가 창출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다라든지 이런 얘기들을 좀 이 전향적으로 해주면서 이야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냥 봤다요 이거 그래서 끈끈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근데 이게 또 지원자의 경험이나 이후의 스토리랑 연결이 안 돼서 그래서 또 뭔가 아쉽습니다. 뭐 차라리 여기서 입사업 포부를 쓰는 항목은 아니긴 하지만 이런 걸 토대로 거래처와의 뭐 시너지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상생의 방안을 찾아보겠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웰 스토리를 어떻게 한 단계 레벨업 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라도 차라리 연결했으면 모르겠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상생하는 사장님 보면서 상생하는 법을 배웠다 뭔가 좀 이상하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자 마지막 사회 이슈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문단에서 내용이 없어요. 이 내용은 결국에 뭐냐면 코로나가 언택트를 확산했다라는 건데 근데 언택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식품 시장을 얘기하고 싶었던 걸까요? 근데 결국에 보면은 식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은 막상 이게 코로나 언택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식품 시장이 그냥 침체됐다는 얘긴데 결국에 핵심은 간단한데 너무 장황해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본인이 이슈를 빠르게 아까 예를 들면 블록체인을 쓰신 지원자 같은 경우에 블록체인의 이슈를 현재 상황과 연결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이 가지고 있는 장점, 강점, 이슈에 대한 부분 빠르게 정리했고 뒷부분에서는 그런 다른 이야기들을 빠르게 이제 전개해 나갔는데 여기서는 크게 의미 없는 내용을 계속 길게 뽑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거 뭐 재택근무 권장하고 있고 뭐 원격 수업하고 있고 얘기하다 갑자기 중국 시장까지 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으면은 핵심에 집중을 해보시면은 쉬워요. 핵심에. 자, 코로나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확산되고 있고 그게 급식 시장까지 덮쳤다. 자 학생들은 집에서 공부하고 자 직장인은 집에서 일한다. 급식 시장에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 라고 이렇게 딱 두 줄이면 끝날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잔뜩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쵸? 불필요하게 분량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딱 두 줄이 뭡니까? 1.5줄이면 끝날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해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국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가 뚜렷한 주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아니 갑자기 앞에서는 코로나 얘기하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회사 칭찬으로 바뀝니다. 갑자기 회사 칭찬? 왜 갑자기 회사 칭찬을 하지? 이거 관심 있는 이슈에 대한 이야기 아니었나요? 갑자기 뭐 삼성 웰스토리가 잘할 거다라는 이런 칭찬하는 항목이었던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가쁜 회사 칭찬으로 바뀌면서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문단 그리고 결국에는 뭐냐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위생 강화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시대 변화에 맞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기만 하다가 끝나는데요. 자 그러다가 이런 내용이 사실은 중요했겠죠. 뭐냐면 진짜 본인이 만약에 이 관련 분야에 대한 이 관심과 포부를 밝히고 싶었다면 이런 앞으로의 대안을 변화에 대한 이야기에 집중을 했다면 모르겠는데 지금 앞에까지 내내 무슨 설명했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상황 설명하다가 웰스토리 칭찬 조금 하다가 앞으로 변화하니까 잘 될 거예요.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다 이야기가 끝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여기서 관심 있다고 생각하는 중요한 이슈가 무엇이고 거기에 대한 본인의 견해가 뭐라는 거죠?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를 분명하게 생각 정리를 안 하고 쓰면은 이렇게 됩니다. 자 코로나 언택트 소비로 인해서 급식 시장도 변화하고 있다. 왜냐면 학생들 회사원들 다 집에서 이제 먹기 때문에 급식 산업도 이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도태될 수 있다. 대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 라는 그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했어야겠죠. 왜냐면은 그 앞에 상황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얘기한 정도면 다 끝날 내용이에요. 뭐하러 길겠습니까? 핵심에 정확하게 집중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자 마지막 지원자는 삼성생명 영업관리직에 지원한 지원자분의 자소서입니다. 첫 번째 지원 동기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문단씩 보겠습니다. 자기에 맞는 직업을 찾아왔대요. 근데 이제 땀 흘리면서 같이 땀 흘리는 게 행복했다. 자, 근데 어떤 행복감인지 이유 없고요. 가장 행복했다는데 어떤 행복감이었을까? 구체성이 좀 결여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진짜 성과를 냈던 그 구체적인 상황이라도 얘기를 했다면 조금 더 공감이 잘 가지 않았을까요? 자, 플러스. 근데 이런 영업 관리를 왜 보험사에서 해야 되죠? 다른 직군, 다른 회사, 다른 산업군 영업 관리도 있는데요. 자, 그런 설명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개연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산업을 중심으로 접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로 접근해야 설득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왜냐면 직무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돼요. 왜 보험사에 지원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뭐 사업 보고서를 통해 확인했다 하는데 아니 이 확인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그 팩트 그리고 다 아는 팩트인데 아쉽죠. 자, 그런 팩트들을 보면서 들었던 삼성이라는 브랜드에 대한 생각을 얘기하죠. 우리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저 재무제표 봤어요. 삼성생명 업계 1등인 거 봤어요. 확인했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그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 이런 요소들이 본인이 삼성생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포부에 대한 내용인데 갑자기 신입사원을 찾으러 다니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인사직군 아니거든요. 영업 관리죠. 영업 지점을 관리하는 일입니다. 자, 예를 들면 변하는 언택트 시대에 어떻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하고 싶은지 아니면 지점 관리를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영업 지점의 매출을 높이고 싶은지 이런 구체적인 고민들을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뭐 아침 일찍 출근하겠다. 7시까지 출근하겠습니다. 이름을 잘 외우겠습니다. 고객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영업인이 되겠습니다. 피상적이고 추상적이고 고민 없는 얘기들만 자꾸 포부성 문장으로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라리 여기 이제 좀 이렇게 퉁치기식으로 나온 요 부분을 보면서 저라면 어떤 접근, 어떤 이해를 토대로 그들의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 구체적인 포인트를 드러내고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최고의 영업점을 만들겠다 라는 식으로 연결을 하면 좀 더 설득력이 있을 텐데 그냥 결과만 또 여기도 제시해버리고 끝나버리네요. 2명을 만기 전역시켰고 도움 용사를 일반 용사로 만들었고 어떻게 만들었는지 어떻게 접근했는지 그런 변화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줬다면 보는 사람 입장에서 아, 이 친구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부족한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는 좋은 리더구나 판단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디테일이 없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자, 여기 성장 과정 전반부부터 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문단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뭐냐면 자, 이사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적응하느라 이렇게 저렇게 접근하다 보니 부침성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아, 이거 부침성이죠. 자, 근데 말로만 피상적으로 계속 하는 거야.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화를 유심히 들었습니다. 원인을 제공해줬습니다. 설득력이 없어요. 구체성이 없는 이야기는 와닿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어떤 지역으로 이사를 갔는지, 걔네들은 어떤 특징이 있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접근했는지, 자,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뭐 이렇게라도 구체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이사 많이 다녀서 부침성이 생겼다라고 그냥 우기는 겁니다. 공감은 잘 안 가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뭐 부반장이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뚜렷한 내용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부침성이나 친화력이 얼만큼 대단한 건지를 좀 이렇게 뭔가 그런 어떤 방식과 구체적인 접근 방식 그런 어떤 사고 방식을 통해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저 부침성 매우 좋습니다. 옛날부터 그랬습니다. 반장도 해봤습니다. 부반장도 해봤습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감이 잘 안 갑니다. 자, 이 부분은 저는 약간 살짝 생뚱맞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니 갑자기 내가 외모가 별로였어가지고 내가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축구로 극복했다. 이걸 굳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야 될까요? 뭐 스스로 이렇게 외모적인 단점을 굳이 지적할 필요도 없거니와 그리고 축구를 여기서 막 친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져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는 축구를 잘하면 된다?
뭔가 좀 약간 너무 좀 아쉽습니다. 그게 아니라 저라면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축구로 그러니까 평소에는 친해질 수도 없던 애들이랑 축구하다가 금세 친해졌다. 이게 말로만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비언어적인 것들, 자, 취미, 운동, 뭐 관심사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친구를 할 수가 있구나. 그렇게 접근하는 것도 좋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구나. 이렇게 접근해도 충분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해지기 위해서 열심히 축구를 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좀 아쉽게 수동적이고 굉장히 뭔가 좀 이렇게 불편한 방식으로 너무 접근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장점이 되었습니다. 뭐 항상 상사 고객 파악했고 상을 협업했고. 자, 근거 없습니다. 자, 근거 없어요. 그냥 무작정 그냥 계속 또 이제 이 여기서 네 줄이지 요거 거의 한 200자 정도 될 것 같은데 근거 없는 이야기를 길게 또 뽑습니다. 앞에서 이 경험 가지고서 이랬기 때문에 내가 상사랑도 잘 지내고 고객들이랑도 잘 지내고 모든 걸 잘 맞춰줬고 성과도 냈고. 그 성과는 어디 있어요? 어떻게 맞춰줬어요? 얼마나 잘 협업했어요? 디테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전무. 자, 설득력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정말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지금 보면은 분량의 절반을 썼어요. 근데 보면 2, 4, 7번 다니면서 부침성 생겼다라는 이야기. 근거는 없지만. 자, 두 번째 축구. 자, 외모 컴플렉스 극복했다라는 거. 외모 컴플 극복하면서 친구 사귀었다는 얘기하면서 지금 절반 썼어요. 어떻습니까? 야, 여기까지 지금 분량 절반 썼는데 이런 얘기로 지금 절반을 지금 발라버렸어요. 너무 아쉽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좋은 관점과 역량과 경험들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너무 아쉽죠. 자, 여기 첫 문단, 여기 마지막 요 부분 좀 이제 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문단부터 볼 텐데요. 첫 문단도 내용이 없어요. 소 대장님, 저 힘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소 대장님이 얘기한 거야. 용사들의 입장이 되어라. 이게 다예요. 이게 전부잖아. 근데 뭘 이렇게 길어요? 뭐 이렇게 깁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들었으니까 뭘 얘기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과 하나 되려고 노력했는지 뒤에 나오긴 하죠. 근데 뒤에 나오는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건데 여기 내용은 이것밖에 없는데 이 내용이 전부인데 이렇게 길게 썼어요. 불필요한 내용입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 하나도 안 궁금해요. 그냥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소대장의 조언을 들었어. 그 조언을 실천하는 내용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뒤에서 실천을 합니다. 어디까지 실천하냐면 여기까지 실천을 해요. 근데 여기까지 실천을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뭐가 나와요? 결과가 나와요. 근데 정말 여기 실천 과정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고 실천은 정말 말 그대로 그들의 입장만 되어보는 거지 그 과정에서 느꼈던 생각 어떻게 그들의 입장이 되려고 했는지 노력 이런 것들 잘 안 드러나요. 아니 그냥 나도 뭣도 박아봤고 나도 역할 바꿔가면서 훈련했고 자 그래서 뭐 어떤 생각의 변화가 생겼는지 바꿔보니까 야 정말 얘네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얘네들이 이런 고통이 있었겠구나. 이런 부분이 실제로 많이 어려웠겠구나. 자 그런 걸 통해서 나는 병사들의 어떤 환경을 어떤 방식을 어떻게 바꿔줘야겠구나 생각해서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는지 그 구체적인 과정 없이 그냥 갑자기 그들을 입장에 대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모두가 동기부여되더니 1등 했습니다. 자 결과가 공감이 갑니까? 결과가 공감이 안 갑니다.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 전개인 거예요.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항목 2번 항목 지금 보시면 이 지원자는 이사 간 이야기 그러면서 나는 부침성이 좋다 하지만 구체성이 없죠. 두 번째로 나의 외모적인 단점을 축구로 극복했다. 근데 그게 뭔가 친해지기 위해서 축구했다라는 느낌으로 굉장히 좀 부정적인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병사들의 입장에 대보려고 했다. 그냥 그 자체 입장에 대보려고 했다. 그래서 1등 했다. 입장에 대보는 게 왜 중요한지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느꼈다. 어떻게 그들이 입장에 되어보려고 했고 입장이 되어보니 어떤 생각이 들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했다. 자 그런 이야기가 없죠. 그냥 무작정 그냥 키워드 던져놓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라는 이야기만 처음부터 끝까지 하면서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너무 아쉽죠. 자 마지막 항목입니다. 마지막 사회 이슈 항목인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선 이런 윤리의식에 대한 거 접근한 건 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기관에 있어서 우리가 고객의 돈을 맡아서 수탁을 받고 위탁을 받고 해서 그 돈을 관리해주고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신뢰도를 주고 그런 윤리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건 매우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를 굳이 여기서도 갑자기 채용에 포커스를 너무 맞췄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윤리의식이라는 게 채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돈이라는 그런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또는 그리고 그런 돈들이 제대로 이 관리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윤리의식과 그런 기준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갖고 업무를 할 수 있는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그런 얘기 해보고 싶을 것 같은데 갑자기 웬 채용으로 빠졌는지 좀 이해가 가지 않고요. 그러면서 갑자기 여기서 또 경험 밀어넣는 거 너무 아쉽습니다. 경험을 갑자기 밀어넣고 마지막에는 삼성생명에 대한 칭찬하다가 나도 이렇게 해보겠다라는 또 다짐성으로 또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슈는 잘 제기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자, 금융기관에서 개개 직원들의 부족한 윤리의식의 문제 지적한 건 좋고 저는 이런 부분이 개개인의 윤리의식의 문제점들이 이런 이 회사 전체에 브랜드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자, 이는 뭐 대규모 인출이나 뭐 아니면은 타사로 넘어가는 큰 문제로 확산될 수 있어서 정말 철저한 직원 관리와 윤리의식 고취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 그래서 윤리의식 직업윤리 고취와 철저한 내부 통제 기준 마련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금융기관의 경쟁력과 연결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이슈 제기했었어도 충분히 좋게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자기 얘기로 어떻게든 연결해가지고 잘 보이려고 다들 하다 보니까 이슈에 대한 생각도 제대로 안 밝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지도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 많이 아쉬운 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군대 얘기만 지금 다 끝나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삼성생명을 왜 쓴 건지 그래서 이 지원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무엇인지 잘 드러나진 않고 그냥 군대 얘기, 이사 얘기, 축구 얘기 요 정도만 가지고서 이 지원자를 우리가 채용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너무 많이 아쉽죠. 자, 어쨌든 오늘 또 세 분의 자소서 이렇게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살펴본 내용 다른 지원자분들도 꼼꼼하게 같이 좀 보시면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좀 개선해야만 좀 더 좋은 자소서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해보시고 하반기 삼성그룹 채용 다시 진행될 때 꼭 문제점 개선해서 서류 합격하고 좋은 결과 이어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남겨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열심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